네, 세 번째 파트인 휴일 및 휴가입니다. 먼저 휴일을 살펴본 뒤에 휴가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일본의 그 근로시간 규정과 대비해서 볼 필요가 있죠. 첫 번째 파트에서 살펴보았던 것과 같이 일본의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고 일 8시간 이내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 시간 근로를 했다면 휴일도 제공해야 되겠죠. 일본의 노동기준법 제35조에서는 휴일 규정을 두고 있고 기본적으로 35조 제1항에서 우리나라의 주휴일 규정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매주 적어도 하루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그리고 2항에서 전항의 규정은 4주 동안 4일 이상의 휴가를 주는 고용주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즉, 매주 적어도 하루의 휴가를 주던가, 4주 동안 4일 이상의 휴가를 주던가 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한 휴일을 정기적으로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보통은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을 언제로 정해라, 언제로 정해야만 한다라는 강행 규정은 없고요. 사기업의 경우에 주일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주휴일을 일요일로 규정합니다만 식당과 같이 토요일, 일요일에 일이 집중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주휴일을 토요일, 일요일로 한다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동일한 시간 일을 했을 때 휴일 가산수당, 할증수당을 지급해야 될 소요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휴일을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아닌 일반 월, 화, 수, 목, 금, 요일 중에 하루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근로를 했다고 하더라도 근무가 휴일 근무가 아니게 되기 때문에 별도의 할증 임금이 발생하지 않게 되겠죠. 하지만 만약 주 휴일을 토요일 또는 일요일로 정했는데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근무를 했다라고 한다면 휴일 근로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할증 임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주 휴일은 쉬도록 보장해야 되는 날이 맞는데 다만 사용자가 종업원 과반수 대표와 시간 외 내지는 휴일 노동에 관한 노사 협정을 적법하게 체결하고 노동 기준 감독서에 신고를 하면 그 협정 범위 내에서는 시간의 노동이나 휴일 노동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노동기준법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36협정이다라고 명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시간 외 노동 내지 휴일 노동은 모두 합쳐서 그 연장 시간 수가 월 45시간 내에 들어와야 되고 연으로는 360시간 이내에 들어와야만 합니다. 네, 연차 유급 휴가입니다. 장기간 동안 일을 하셨다면 당연히 피곤하실 테니까 일정 기간 휴가를 떠나셔야겠죠. 연차 유급 휴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차 유급 휴가에 대한 내용도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차 유급 휴가에 대한 내용과 상당히 흡사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다만 일본의 그 연차 유급 휴가 관련 규정은 그 발생 요건 등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그것과 조금 내용을 달리합니다. 연차 유급 휴가에 대한 내용은 일본 노동법을 조항별로 살펴보는 방식이 효과적일 것 같은데요. 특히 중요한 조문들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차 유급 휴가의 발생 요건인데요. 제39조 제1항에서 바로 연차 유급 휴가에 대한 그 발생 요건을 규정하고 있죠. 사용자는 그 고용일부터 6개월간 계속 근무하고 있는 전체 노동일의 80% 이상 출근한 노동자에게 계속 또는 분할된 신노동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 즉, 채용된 후 6개월간 계속 근무하는 것, 그리고 전체 근무일, 출근일의 8할 이상을 출근하는 것이 연차 유급 휴가의 발생 요건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년이 넘어갈 때 전체 근무일의 80% 이상을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일본 노동법에서는 10노동일의 유급 휴가를 그 최저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9조 제2항에 보시면 사용자는 1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노동자에게는 고용일부터 6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는 날 이하 6개월 경과일을 한다. 이때부터 계속 근무 연수 1년마다 제1항의 일수에 6개월 경과일부터 계산한 계속 근무 연수의 구분에 따라 노동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즉 신노동일을 기본으로 해서 1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노동자라면 고용일부터 6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는 날부터 1년마다 추가적인 가산 휴가를 부여하겠다라는 건데요. 표로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계속 근무 6개월 했을 때 10일의 연차 유급 휴가가 부여되고요. 1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사람이죠. 1년이 더 추가됐기 때문에
1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1년이 지난 2년 6개월째일 때 12일의 연차 유급휴가, 3년 6개월 14일, 4년 6개월 16일, 5년 6개월 18일, 6년 6개월 이상일 때 20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우리나라의 연차 유급휴가 부여 기준과는 조금 상이한데요. 우리나라는 15일부터 시작해서 16일, 17일, 18일, 19일 이렇게 하루씩 늘어나는데 일본의 노동법에서 부여하는 연차 유급휴가는 3년 6개월 차부터 이틀씩 연차 유급휴가 지급 일수가 늘어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39조 4항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용자는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없는 때는 노동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즉 근로자 대표를 의미하죠.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협정으로 다음의 사항을 정한 경우 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청구한 때 해당 협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줄 수 있다. 그리고 그 시간 단위로 줄 수 있는 유급휴가 일수는 5일 이내로 한정한다. 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연차 유급휴가를 하루 단위로 쓰던가 혹은 반차라는 개념으로 해서 0.5개 단위로 쓰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일본의 경우에는 노사협정을 체결해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일 범위 내에서 시간 단위로도 취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권리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5항을 보시면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유급휴가를 노동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주어야 한다. 즉 노동자에게 기본적으로 시기 지정권이 있는 것이죠. 다만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다른 시기에 줄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사용자, 즉 회사 측에 연차 유급휴가 시기 변경권을 인정하고는 있습니다. 이거 우리나라와 똑같죠. 또 제7항을 보시면 사용자는 제1항부터 3항까지에 따른 유급휴가 기간 또는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 시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평균임금이나 소정노동시간 노동한 경우에 지급되는 통상임금 또는 이들 금액을 기준으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즉 연차 유급휴가는 단순히 휴가로서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고 쉬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당이 부여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요. 일을 안 하고 쉬었어도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 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일정한 유급분을 보장합니다. 또 같은 조 제8항에 보시면 노동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위해서 휴업한 기간 또는 육아휴직 또는 가사휴직을 한 기간, 또 출산 전후의 여성이 휴업한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에 대해서는 출근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제39조 제1항으로 가보시면 사용자가 고용일로부터 6개월간 계속 근무하고 또 전체 노동일의 80% 이상 출근한 노동자에게 심노동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전체 노동일의 80% 이상 출근한 것을 판단함에 있어서 이러한 업무상 부상질병, 육아휴직, 가사휴직, 출산 전후 휴직 기간은 모두 출근한 것으로 쳐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굉장히 흡사하게 규정하고 있죠. 정리하면 연차 유급휴가는 10일부터 부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된 날짜는 근속 연수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하여 부여하게 됩니다. 또 기타 근로자 결혼, 근친자 사망, 배우자 출산 시에는 며칠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경조휴가나 병가의 경우는 취업규칙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어 있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웬만하면 부여를 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휴가에 대한 마지막 내용은 보상휴가 제도인데요. 기본적으로 정한 근로시간을 넘겨서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각각에서 정한 그 할증률에 따라서 할증 임금을 지급하는 게 당연히 원칙이죠. 하지만 근로자 측과 합의를 할 경우에는 할증 임금을 주는 대신 그 할증 임금에 비례해서 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보상 휴가 제도라고 우리나라에서 부르고 있는데요. 일본의 경우에도 거의 동일한 제도이기 때문에 편의상 보상 휴가 제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노동기준법 제37조 제3항인데요. 사용자가 해당 사업장에 노동자 과반수를 조직된 노조가 있는 때는 그 노조, 없는 때는 노동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의 서면 협정으로 가산임금 지급하여야 하는 노동자, 즉 할증임금 지급 대상자에게
그 임금 지급을 대신해서 통상적인 노동시간의 임금이 지급되는 휴가를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주어야 한다고 정한 경우 노동자가 그 휴가를 받은 때에는 할증 시간 노동 중 취득한 휴가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시간의 노동에 대해서는 가산임금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명확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근로자 측과의 합의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근로자 과반수를 주택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반드시 서면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적법하게 이 보상휴가 제도가 도입이 되었다면 직원들에게 일괄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 유효한 보상휴가 제도의 도입 그리고 적용이 아니었다면 별도로 그 근로자가 할증수당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